부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한 쌍의 부부다. 조선시대 부부는 유교 시대였다. 그러니까 유교의 철학인 음과 양의 조화, 이게 조선시대 부부의 철학이었다. 음양은 주역에서 이런 거다. 음계와 양계를 의미한 것이다. 음과 양은 서로 어떤 주역에서 보면 세 개의 음계가 있다.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변화무쌍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부부는 음과 양이다. 조선시대 부부는 유교 정신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적인 매우 관계적 어떠한 그 절차라든지 관계적인 어떠한 문제들이 질서정연했다. 수많은 관계들이, 가족 관계들이 서로 애를 갖추면서 가족 안에서 어떠한 갈등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었다. 그때 이야기는 부부에서 지아비를 섬기고 사는 지아비 부부가 있었다. 지아비를 섬긴다. 네,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다.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아비를 섬긴다는 게 뭐죠? 부부로서의 남편이 대표했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였잖아요. 지아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 팀이죠. 내가 좀 희생해서 내 리더를 좀 리더답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과 양은, 음양의 조화는 그렇습니다. 음이 강한 에너지를 가질 때는 음의 도움을 받고, 양이 강한 에너지를 가질 때 양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게 있어요. 남편이 운이 셀 때가 있고 아내 운이 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 운이 세면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살고, 아내 운이 세면 남편은 아내 운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꺼번에 둘이 운이 좋지 않고 따로따로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쪽에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단순해요. 자, 부부 사이에서, 과연 부부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희생해 준 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이 세상의 부부들의 행복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가 서로 잘 만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해로한 사람은요, 네, 피로 맺어지지 않았잖아요. 부부는 정과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정과 사랑이 피로 맺어진 것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정과 사랑이 강하려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깨달음. 정과 사랑은 무예요. 무의 영역이죠. 없는 영역이에요. 핏줄이 있는 영역이에요. 핏줄로만 살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철학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깨달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저 핏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부부의 연을 맺고 또 음양의 조화를 실천하며 그리고 지아비를 섬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지아비를 섬기면 지아비가 왕 노릇하면서 무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의 양반가는 양반이 그 부부를 존대했어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계급사회였으니까요. 어디가 기준입니까? 양반가가 기준이에요. 쌍놈 이렇게 있었죠. 왜? 양반가만 글자를 아는 어떤 권리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양반가면 유교적인 어떤 진짜 프린서플 원리를 배웠으니까. 대부분의 상놈들이라든지 양반가 아닌 쪽은 글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모두 그를 아니까 그 비교, 지금과 조선시대 비교하려면 양반가와 지금을 비교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가는 양반 사회에서 저는 그 중간에 멈추는 일은 별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한번 맺어지면 끝까지 가죠. 왠 줄 아세요? 양반가는 양반끼리 혹은 매우 어쨌든 관계망이 출중한 사람끼리 맺어지면 정치적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부는요. 부부란 이 사실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해요. 시댁의 조상들의 힘과 친정의 조상들의 힘들이 결집돼서 부부에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부부가 살아갈 때는요, 부부 자신의 음양의 조화에서 음의 운과 양의 운의 그런 것도 있지만 친정의 조상과 시댁의 조상이 함께 동시에 관리를 받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쪽이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아비를 섬기는 자가 그 부부의 주인이에요. 음양의 조화는 사랑으로 연결된 부부가 한쪽이 안 되면 다른 한쪽이 다 해주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다 해준다. 지아비를 섬기는 자가 부부의 안주인이다. 부부의 주인은 음이에요. 부부의 주인은 음이라고. 이 음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호스트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로 사냐 아냐 차이예요.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고 아내는 남편 하기 나름이라고 있지만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만 있는 단어예요. 그게 안주인의 역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부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이 안주인이 결혼 후 아주 힘들 때 바로 시어머니와 맞닥해요. 그래서 안주인은 어디서 배우냐면 시어머니로부터 배워요. 소위 실패한 여자들은 시집살이라고 하지만 성공한 여자들은 시집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는 전부 다 시집살이 한 사람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사는데 며느리한테 실패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디 시어머니가 악마인가요? 며느리 잘 살게, 아들 잘 데리고 살게 해서 어떠한 자기가 살아난 그 시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지식들을 다 전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군대를 가게 되면 군인이 신병 교육대에서 민간에서 군인으로 바뀔 때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듯이 이제 한 여자에서 한 아내로 한 가족 어떤 그 가족의 어떤 CEO가 되는 과정에 그냥 놀아오면 됩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딸로 사는 것과 며느리로서 차이가 며느리로 잘 사는 것과 딸로 잘 사는 건 천지지간 차이입니다. 며느리로 사는 게 100점이라고 하면 딸로 사는 게 10점밖에 안 돼요. 조선시대는 다산했잖아요. 많이 낳았잖아요. 왜? 남자는 가족을 이끌거나 생산의 주체였고 딸은 시집가고 뭐 하면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 딸이 많이 낳았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부부는 자연의 이치라고요. 인위적 조장이란 인위적 사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자연의 이치상 안주인이 바깥 양반인 지아비를 섬겼어요. 그래서 섬김받는 지아버니는 힘이 됐다고. 그리고 섬김받은 지아버니는 조선왕조에서 양반가는 자기 아내를 존경했어요.
네. 이 부부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누가 알지를 못해요. 두 부부 관계만 알아요. 두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자서 둘이가 돼서 행복하는 것은 부부인데, 남자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났어, 부부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 자연에서 지담처리에서 자석을 옮기면 탁 달라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지만 N 앵글키를 밀어내요. 남자 여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붙어요. 여기는 자연의 이치가 있는 거죠. 행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적 음 역할을 해야 되고 양은 양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 음 역할이 부족하고 양이 양 역할이 부족하면 달라붙지를 못해요. 계속 밀치지. 조선시대는 음이 음 역할을 했어요. 그게 물론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음은 가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기생 빼고는. 그 가정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음은 그곳이 자기 삶의 본산이고 그곳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은 그 고단한 생활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베푸면서 스스로 자기 음을 주고 쌓인 바깥 영역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음이에요. 음은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시집살인지 뭔지 뭐 튀어나가는 음은 그 바깥 사는 고단한 사람이에요. 판을 깨고 나간 음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감내하고 그 정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지아비를 섬기는 거예요. 지아비하고 자기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이 피가 섞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운정, 고운정과 사랑으로 산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만약에 그게 힘들면 부부랑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죠. 남자가 살기 힘들면. 그런 남자 여자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힘들어요.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남자는 논밭 갈고 흉년 되면요 힘들어요. 자식 못 먹이니까. 여자라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모한 상황이에요. 여자는 편해야 됩니까? 남자 힘들어야 됩니까? 모두가 긴장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누구도 편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에는 부부 사이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냐면 남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음양의 조화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남녀 평등이란 이데올로기가 있다고요. 그 여자 입장은 남자와 똑같다고 반말합니까? 조선시대는 지아비를 섬겼잖아요. 이렇게 남녀 평등이라고 무조건 반말해요? 모든 남편은 다 존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짝을 만났는데 좀 사랑해주면 안 돼요? 정겹게 대해주면 안 되냐고요. 매우 중요해요.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 차이가 있듯이 지금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조선시대 지아비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겨요. 그것이 곧 자기의 안전이고 자기가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남편을 잘 섬겨주고 남편이 기분 좋은 상태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면요. 남편과 함께 자기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녀 평등을 해가지고 집에도 50대 50이야. 그 밥상 차리면서도 수저도 막 짜증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밥상 차리는 거 쉬워요. 스스로 딱 끝없이 찾아주고 정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안주인. 안주인은 바깥 양반을 자신에게 찾아온 자기 남편이지만 바깥 양반이고, 그리고 지아비를 섬겼으니까 지아비를 섬긴 이 안쪽의 주인은요 겸손해요.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정을 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배경으로서 든든하게 했죠.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행복한 부부도 있었고 조선시대 행복하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행복한 부부는 지아비를 섬기고 살았고요. 음양의 조화를 지키고 살았어요. 그것이 양이 기분 좋고 양이 성장하는 가운데 음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부로서 혼자 될 수가 없어요.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보려면 될 수가 없다고요. 조선시대는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평강공주 볼까요? 공주가 바보 온다를 데리고서 공주가 바보 온다를 존경했잖아요. 지아비로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바보 온다를 평강공주가 서로 장군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남편이 위대해지면 아내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부부 사이에서 남자 여자 평등이라고 한다면 웃기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디 힘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근데 갖대요 주장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애절이 무너져 버리고 함부로 하고. 같으면 함부로 해도 됩니까? 남자 여자 같으면 평등하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부부 유별이 있어요. 부부 유별이 뭐예요?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남자라고 같은 부부가 아내가 자기도 남자라고 해서 막 엽신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면 그게 부부의 존속성, 안전성이 유지되나요? 사자에 사다 보면 깃털이 있고 이 수염 나고 우리 지금 수염 따르지만 수염 난 이 남자가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요. 암컷이 아무리 대등면 수컷이 되나요? 닭의 세상에 수탉과 장닭이라고 그러죠. 수탉이라고 하면 장닭과 암탉을 대결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소위 남녀 평등이라고 가정을 저렇게해서 남편의 자존감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리합니까? 지속 가능성이 다 줄어들잖아요. 남편의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부부관계 되지 않죠. 아이도 하나가 둘 낳고 계속 부부싸움 연결되고 긴장하고 부부싸움이 계속 긴장합니다. 하루 종일 빠짐없이. 그게 어떻게 부부예요? 부부가 지옥이에요. 조선시대 행복한 부부는 지아비를 섬기고 사는 음양의 조화 부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리석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는 안주인이 훈련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 훌륭한 사람이 없잖아요. 뭐가 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남녀 평등이라고만 주장하지 여가 남자에게 하여튼 해주는 애절적인 것은 별 등한시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난 평등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 평등이란 관련 양성 평등을 만들어내고 성희롱 반경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 평등이 다 자유로워요. 매우 좋죠. 그 결과 똑같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연이 주어지는 자연성이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낳을 수 없는 어린애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 평등이라고 남자 기준으로 사니까 애 안 낳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주의는 조금 가족 우주로 살았지만 이제는 개인이니까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 안 낳죠. 애 낳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조선시대 행복한 부부는 지아비를 섬기면서 음양의 조화 부부인데 이 음양의 조화 부부는 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녀 평등의 부부는 음양의 조화는 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같은 편이에요.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정과 사랑으로 한 팀이 했다고요. 팀이에요. 그 남녀평등은 적이에요. 평등론에 따른 적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항상 독립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같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죠. 부부라는 게 뭐죠? 부부 예절이라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라고 서로 살면서 그냥 뭐 개인이라고 개인주의 주장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게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부가 행복할까요? 조선시대의 행복한 부부는 지아비를 섬기고 사는 음양의 조화 부부고, 지아비고 섬기고 사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안주인이라. 우리 조선시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안주인 내자 안사람이라고 부르고 아내는 바깥 양반이라고 불러요. 바깥 양반. 손님이에요. 아내에게 있어 남편은 손님이라고. 아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물론 터번처럼 이슬람교도 그렇지만 안주인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바깥에는 가능한 안주인으로서 품격을 하기 위해서 그 온 맵시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 조선시대가 200년, 300년 전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겠지만, 일제시를 거쳐오면서 더더욱 조선시대 잊어버렸지만,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로 부부가 행복했다고요. 그리고 강한 남자와 섬세한 여자로 서로 조화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 그때가 재밌었다고.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부부가 함께, 부부는 재밌는 거예요. 갈등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부부는, 조선시대의 부부는 안쪽에 지켰어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조선시대의 안주인은 가족 구조 전체를 계속해서 관리를 했어요. 조선시대 안주인은 가족 전체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노력했고요. 그러니 안주인이 있는 가족들은 마치 벌의 세상에서 여왕벌이 있으면 벌들이 모여들듯이, 안주인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가족 전체는 안주인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음의 가치는, 안주인의 역할하는 게 가치예요. 음의 가치가 바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아비를 섬기는 거 조선시대 최고의 예우예요. 지금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남녀 평등이라 해도 자기 남편한테 반말하지 않고 좀 존중해주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자로서의 그 사랑해주고, 이것이 부부예요. 천년 만년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부부는 사랑과 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정이 없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라 말할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천년 만년 세월과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부부는 사랑과 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정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정으로 맺어지지 않는 관계는 매우 불완전해요. 그래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일 자제하면서 사랑과 정을 치중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남녀 서로 끌리는, 지남처럼 끌리는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조선시대 양반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성인을 지향했고 여자는 현모양처를 지향했거든요. 지금
이 모든 건 남자 성형 정한지를 모르고 여자 현모양처 모르고 현모양처라고 하면 여자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죠? 자기 자식에게 현모양 여자고 자기 남편에게 좋은 양처, 좋은 여자 남편이면 그거 좋은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혹사당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양반가는요. 종이 있었고요. 시집 올 때 자기 몸좀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양반가 가게 되면 양반의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반가는 양반의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감하는, 서로 깨닫고 서로 어떤 영혼이 교감하는 삶이 양반가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것은 종들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현모양처란 말에 너무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양반가는 현모양처를 지향했으니까요, 저는. 조선시대 행복한 부부는 지아비를 섬기면서 사는 음양의 조화의 부부예요. 조선시대 행복한 부부나 지금 행복한 부부나 별 차이 있나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과 사랑으로 해줘야 되네요. 그래야만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는 부부는 사랑과 정과 철학과 깨달음으로, 조선시대 깨달음 어디서 생겼죠? 시어머니하고 관계 속에서 득도함과 체득,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안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기꺼이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줄 알고, 남편의 남편의 애우를 해줄 줄 알아요. 멋있는 부부는요, 남편 스스로 멋져지지 않아요. 깨달은 지아비를 섬길 줄 아는 안주인이 있을 때 그거는 멋있는 부부가 되고, 그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부부의 삶으로 인해서 그 가족은 행복한 자손 번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부 행복 없이 인구 증가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 부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자, 이 생에 살면서 자기 남편에게 반말하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사는 것,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음양의 조화, 남녀 평등이다 할지라도 자기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옮겨주고 좀 더 따뜻해주고자 하는 그 본능의 정과 사랑이 있는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밥에 저 빨래하는 것만 하고 서로 동등한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면 그거는 참 불쌍한 거예요. 종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인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양반가의 종들은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바닥 쓸고 하는, 집 청소하는 것이 종의 영역이고, 양반가의 남편과 함께 있는 그 부인의 영역은 남편과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영역이라. 서로 이야기하고 정겹게 이야기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그래서 남편과 대응할 줄도 알고 남편과 어떻게 행복 살 줄도 아는 게, 그게 조선시대 행복한 지아비를 섬기는 안사람, 그 가족의, 그 부부의 주인인 안주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조선시대 행복한 부부는 지아비를 섬기면서 사는 음양의 조화의 부부다. 감사합니다.